여기 매트릭스 A와 매트릭스 B를 이렇게 곱하는데 A가 이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돼 있다고 보죠. 간단하게. B는 두 개의 로우로 돼 있고요. B는 이렇게 돼 있고 A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뭐 K개가 있고 여기에 K개가 있다고 치죠. 개수가 같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A1 하고 여기는 제로 벡터를 집어넣고요. 제일 첫 번째 제로 벡터를 집어넣고 A2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B1 트랜스포스 이렇게 곱하고 B2 트랜스포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걸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A1 이렇게 칼럼이 있고 이 제로가 있고 얘하고 오른쪽에 있는 B를 곱하고요. 더하기 0이 있고 A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1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고 B2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0은 얘들하고 곱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곱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A1이 이렇게 있고요. B1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 같아집니다. 0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에 0이 전부 다 있는데 0들이 여기다 다 곱해져 가지고 얘를 지워버리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0은 이쪽을 지우게 되니까 얘와 얘하고 곱한 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은 A2만 이렇게 있고요. 칼럼이고 B2가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저기 보였냐 그러면은 A는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스 시그마 R UR 칼럼 벡터고요. VR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여기 A가 여러 개의 칼럼으로 돼 있고 B가 여러 개의 로우로 돼 있으면 이 경우는 이제 두 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N개일 것 같으면은 N개일 것 같으면은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개까지 AK는 K번째 칼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BK 트랜스포스에서 로우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있는 매트릭스들을 다 합쳐 놓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요 앞에는 시그마 배가 돼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시그마들은 전부 다 0이니까 다 사라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수학적 기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요게 두 개짜리만 따져보면은 일모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증명이 될 거고요.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예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 A가 U1 U 여기 M개가 있고요. 여기 시그마 1에서 시그마 R이 있고 이렇게 되고 V가 V1 V는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R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N-R개가 이렇게 전부 다 0으로 여기가 전부 다 여기는 0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0들이 여기서 R개를 빼고는 다 지워버리는 거고 여기 있는 0들이 여기서 VR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시그마 1 U1 시그마 R UR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 벡터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뭐 일부 맞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V1 트랜스포스가 있고 VR 트랜스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제로들로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칼럼로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스 시그마 R UR VR 트랜스포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다가 아무거나 곱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X가 얘들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인덱스가 1부터 R까지 시그마 I 그리고 여기는 VI 트랜스포스 X 곱하기 UI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어떤 다른 상수값이 되겠죠. 스칼라 값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내적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를 C라 그러면은 I는 1부터 R까지 CI, UI 이렇게 되니까 UI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X를 UI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A가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스 시그마 R UR VR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면은 A 트랜스포스는 얘들을 다 트랜스포스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스칼라니까 마찬가지로 시그마 1 V1 U1 트랜스포스 얘가 여기서는 로우였는데 여기서는 칼럼이 되는 거죠. 얘는 옆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칼럼 벡터가 되고 UR이 옆으로 눕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 트랜스포스에 2의 Y를 곱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그마 J는 1부터 R까지 시그마 J 얘하고 Y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UJ 트랜스포스 곱하기 Y VJ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다 합쳐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스칼라 값이 되고 스칼라 값이는 여기를 DJ라고 하면은 시그마 J는 1부터 R까지 DJ, VJ가 돼서 A 트랜스포스에다가 임의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V1부터 VR까지 있는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AX는 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여기 R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트랜스포스의 Y는 VJ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뭐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이미 다 따져봤고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스펙트럴 띠어럼에서 나오는 요 다이거널라이제이션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여기 싱귤러 밸류들이 전부 다 뭐 양수로 나온다. 알게가 뭐 알게를 넘어가게 되면 0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여기 대각화하고 관련이 있다. 뭐 0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기보다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비슷한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아이겐 밸류들이 여기 시그마에 나타나고 여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서로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스펙트럴 띠어럼에 의해서 여기 아이겐 벡터들을 서로 수직이고 길이가 1인 오토노멀 벡터들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리얼 시메트릭이 아니면은 스퀘어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요. 또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닐 경우는 그냥 릭탱귤러일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나 아이겐 밸류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왼쪽에 나타나는 거하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Q 트랜스포스가 서로 트랜스포스를 해서 구해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 왼쪽에 나타나는 오토고널 매트릭스, 오른쪽에 나타나는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서로 크기도 다르고 관계가 없는 서로 트랜스포스 관계에 없는 그런 오토고널 매트릭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를 구하는 방법은 AA 트랜스포스 또 A 트랜스포스 A를 해서 거기서 이제 스펙트럴 띠어럼에 의해서 주어지는 오토고널 매트릭스와 아이겐 밸류들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A에 대해 가지고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얼 시메트릭으로 만들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얘들이 싱귤러 밸류 A의 싱귤러 밸류가 된다. 그래서 얘들을 여기 첫 번째 대각선에 처음 나오는 알게를 채우는데 우리는 항상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라이브러리 콜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소팅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도 수업 시간에서는 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R을 넘어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좀 더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데는 얘를 계산을 하고 얘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스펙트럴 띠어럼에 의해서 대각화를 해서 나오는 매트릭스를 써야 된다. 얘를 이용을 하면은 U가 나오고 여기 나온 요런 리얼 시메트릭을 이용을 하면은 V가 나오고 얘는 요 매트릭스나 0이 아닌 아이겐 밸류들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서 요 대각 그 선에 있는 원소들을 싱귤러 밸류로
채우게 된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나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에 대한 대각화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예제가 나오면은 금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어진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아니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그러면은 스펙트럴 티어럼에 의해서 대각화가 된 행렬이 이렇게 나오겠죠. Q 람다 Q 트랜스포스. 여기 대각선에 있는 모든 아이겐 밸류들은 0보다 크든지 아니면은 여기 포지티브 데피니트 때는 좀 더 0보다 크니까 여기 n개가 포지티브한 걸로 딱 채워지게 되니까 걔들이 싱귤러 밸류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가 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그때 나온 대각화가 여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뭐를 가정했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람다 1하고 람다 2, 람다 n 이렇게 뭐 소팅이 돼 있다고 이제 또 가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나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가 아니면은 대각화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여기 음수인 아이겐 밸류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는 여기 대각선에 나오는 것들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각선의 대각행렬에서 음수가 있게 되면 좀 곤란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리마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A의 칼럼 스페이스들은 이 A의 칼럼들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A의 칼럼들이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A의 로 스페이스는 A의 로들이 있을 테니까 A의 칼럼들은 여기 A1, AN 이렇게 해가지고 칼럼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칼럼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기다가 A의 칼럼에다가 X1 배를 하고요. 여기다가 XN 배를 하면은 여기 X1, X2, XN을 다 바꾸게 되면은 A의 칼럼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벡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여기서 X1, X2, XN으로 되어 있는 요 벡터를 X1, X2로 되어 있는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요 벡터들이 XN일 테니까 여기서 XN으로 생긴 걸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딱 곱하게 되니까 그럼 얘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r까지 뭐로 되느냐 그러면은 CI UI가 된다 그랬죠. CI는 특히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I VI 트랜스포스 곱하기 X 곱하기 UI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CI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에 요 칼럼들을 다 섞어 놓은 거는 여기 UI들의
여기 처음 나오는 알게, 퍼스트 알게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칼럼들이 이렇게 n개가 있는데 얘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간은 여기 U1부터 UR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로우들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V1부터 VR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A는 A1부터 AN까지인데 여기다가 여기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했더니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여기 X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를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는 X를 곱하게 되면은 A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A는 시그마 I는 1부터 R까지 시그마 I UI VI 트랜스포스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얘는 칼럼 벡터고 얘는 로 벡터죠. 여기다가 오른쪽에 X가 칼럼 벡터로 딱 곱해진 거죠. 근데 이 로 벡터하고 칼럼 벡터하고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나오게 되니까 내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당겨 버리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V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CI로 한 거죠. 그래서 얘들로 요 칼럼들을 다 섞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칼럼들로 만들어진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로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여기 첫 번째 로, 그 다음에 로는 몇 개가 있냐 그러면 M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니까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려 그러면은 A 트랜스포스를 취하면 얘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칼럼으로 딱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길쭉한 칼럼 벡터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길이가 m인 벡터 y를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y1, ym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는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면 A 트랜스포스는 V 시그마 A 트랜스포스 U 트랜스포스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론을 여기에서 했던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얘를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J로 하죠. J가 1부터 R까지 여기를 트랜스포스 하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는 그대로 있고요. VJ 이쪽으로 길쭉하게 되고 UJ가 옆으로 트랜스포스가 돼서 로 벡터로 되게 되죠. 옆으로. 여기에 y를 곱하게 되니까 요 둘을 곱해서 시그마 j 요 둘을 곱해서 uj 트랜스포스 곱하기 y 여기는 내적이 되니까 그냥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다 합쳐서 여기를 dj라 그러면 결국은 요 매트릭스 A의 로들로 만들어진 거는 얘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는 A 트랜스포스의 칼럼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것들인데 걔들은 VJ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알게의 VJ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UJ 플러스 1 그리고 얘들이 U는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M개가 있으니까 N개가 있으니까 얘들은 어떤 공간을 만들며 VJ 플러스 1부터 VN까지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M이 되는 거고요. N은 얘들은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됐다고 했냐 그러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였는데 얘들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i u i v i 트랜스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얘들을 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R입니다. 랭크가 R일 때 R 플러스 1부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VK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VK K는 R 플러스 1부터 N까지 여기다 VK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에 VK가 곱해질 텐데 VK 여기에 가서 VK가 여기에서 곱해지게 되는 거죠. VK가 곱해지게 되는데 K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R. K는 R보다 크고 I는 1부터 R까지인데 얘들은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모조리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건 전부 다 0이죠. 그래서 AVK는 빵이 됩니다. K가 R 플러스 1부터 N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뭐를 만드느냐 그러면은 AX는 0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형성한다. 이렇게 A를 빵으로 만드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A 트랜스포스 Y는 빵을 만드는 공간을 형성한다. 즉 이 말을 다시 바꾸게 되면은 Y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 Y 트랜스포스 A 요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은 A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Y는 얘들로 만들어지는 거는 A의 왼쪽에 곱해져서 빵이 되는 거고요. V는 A의 오른쪽에 곱해져서 A의 오른쪽에 곱해져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얘들은 A의 왼쪽에 곱해져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R 플러스 1부터 M까지요. V는 A의 오른쪽에 곱해져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null 스페이스. 여기 R부터 R 플러스 1부터 N까지 M-R개가 있고요. 왼쪽에서 곱해져서 빵을 만드는 것은 M-R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굉장히 선행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fundamental theorem of
theorem of linear algebra입니다. 리니어 알지브라의 펀더멘탈 티어렘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할 때 우리가 뭐를 썼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쓴 거죠. 자, 저희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A VI는 시그마 IUI다 이 말이죠. 그럼 I가 R보다 크면은 여기 0이 되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I가 1부터 R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I가 R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0이 나와야 될 텐데 그때는 시그마가 0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VI는 빵, I는 R 플러스 1보다 클 때. 이 부분은 그냥 헷갈리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손으로 직접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약간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를 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한 거지만은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보죠.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면 오른쪽에 A 트랜스포스를 곱하면은 얘를 트랜스포스한 거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 사이는 아이덴티티니까 없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스펙트럴 티어럼에 의해서 대각화를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요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얘는 제일 처음에 알게만 대각선에서 시그마로 채워져 있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크기가 여기는 요 대각선 부분은 여기가 m by m이고요. 여기가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r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될 테니까 여기서 시그마 i의 제곱이 여기서 나온 람다 i하고 같아질 테니까 i는 1부터 r까지입니다. 시그마 i는 양수니까 루트 시그마 i가 된다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를 왼쪽에 곱했을 때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크기가 n by n이 된다는 그 외에는 이 부분하고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U는 여기로부터 나온 아이겐 벡터들이고요. 얘를 계산해 보면은 대각선의 0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고 A 트랜스포스 왼쪽에 곱하게 되면은 얘가 여전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0으로 채워진 그 나머지 부분만 다를 사이즈가 다를 뿐이고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손으로 확인을 계산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수님, 질문 중에 SVD는 유일하게 결정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SB 그것도 거기 뭐 유일하지는 않죠. 약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아이겐 벡터를 좀 잡는 방법이 저기 그 스펙트럴 티어럼에서 나올 때 아이겐 벡터를 뭐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건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유일하지는 않죠. 아이겐 벡터를 제일 처음에 잡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잡아도 되고 이러니까
유일성은 조금 거기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또 유일성을 어떤 관점에서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겐벡터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스칼라베한 거는 똑같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아이겐밸류가 거기 같은 아이겐밸류가 여러 개 나오면은 그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일성은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유일성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칼럼 벡터 같이 주어졌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A 트랜스포스 A를 하면은 1 by 1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A 트랜스포스를 하면은 3 by 3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나짜리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적었는데 A 트랜스포스 A를 해보겠습니다. A 트랜스포스 A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1, 2, 2 이렇게 되면은 9가 되죠. 9가 되니까 여기 매트릭스로 적게 되면은 9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를 스펙트럴 띠어럼에 의해서 1, 9, 1 트랜스포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유일하지 않죠. 1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여기가 1로 하는 거가 훨씬 좋기 때문에 1, 9 여기 1로 하겠습니다. 얘를 트랜스포스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매트릭스 V가 되고요. 여기가 시그마가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트랜스포스 시그마가 되겠죠. 얘는 V 트랜스포스가 되고 그래서 시그마 1 하나만 있을 텐데 루트 9를 하니까 시그마 값은 3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V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V1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3 by 1 매트릭스니까 A V1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 2, 2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 2, 2가 나올 텐데 얘는 시그마 1 곱하기 여기 U1이 돼야 되는 거죠. 시그마 1은 3으로 주어졌으니까 U1은 어떻게 되느냐? U1은 여기 마이너스 1, 2, 2를 3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U1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 요 관계에서 AVI는 시그마 I, UI 이 관계를 이용을 하지 않고 U 따로 구하고 V 따로 구해가지고 요 기호를 틀리게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를 써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A 트랜스포스 UI는 시그마 I, VI 이 관계를 쓰든지 이 두 개의 관계를 써서 한 번은 U를 구하면은 V를 구할 수가 있고 V를 구하면은 U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얘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AA 트랜스포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겐 밸류가 하나는 9가 될 테고 시그마 제곱이 9니까 두 개는 어떻게 되는 남은 두 개는 0이 나올 텐데 이 공간은 이제 2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2차원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겐 벡터들은 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택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얘하고 수직이고 길이가 1인 거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두 번째까지 잡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9분의 4가 나와서 내적이 0이 되니까 여기를 만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그 U1하고 U2를 외적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뭐 플러스를 택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아무거나 U1하고 U2를 내적을 해서 U3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를 해도 좋고요. 마이너스를 해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U3는 이렇게 구한다. U2만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간단한 내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번에는 2x3입니다. 2x3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죠. 2x3가 나오는데 AA 트랜스포스라면 이번에는 AA 트랜스포스를 하면은 A 트랜스포스 A를 하게 되면은 3x3가 나오고 AA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은 2x2가 나오니까 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니까 AA 트랜스포스를 하면 2x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고 A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아이겐밸류로 구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1, 1을 곱하게 되면은 1, 1을 곱하게 되면은 1, 1이 나오죠. 거기다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인데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3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해서 아이겐밸류가 1인 아이겐벡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길이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2로 나눠주면은 루트 2로 만들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U1이 되나요? U2가 돼야 되느냐? U1, U2 이렇게 될 테고 여기도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U1, U2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이겐밸류가 3이니까 큰 거니까 아이겐밸류가 큰 거에 해당하는 거가 먼저 와야 되고 아이겐밸류가 1은 3보다 작으니까 얘를 U2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U1에 들어가는 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U2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유일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해도 예,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이때는 u를 예,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루트 2로는 예, 요 매트릭스 전체를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자, 그래서 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U1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러면은 예, U1을 A 트랜스포스 A에서 아이겐 밸류가 3에 해당하는 거가 U1인데 1-1로 해줘도 좋지만 예, 마이너스 1로 해도 상관이 없었죠. 예, 루트 2 그리고 U2를 뭐로 했냐 그러면은 예, 요때는 11로 했는데 예, 11로 했는데 예, 루트 2로 나누어졌죠. 크기가 1이 되도록 예, U2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밸류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아이겐 밸류가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다가 루트 2로 나눠준 게 U1이 여기로 들어갔고 여기다가 예, 루트 2로 나눈 거가 U2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싱귤러 밸류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시그마 1은 여기로 들어가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예, 시그마 2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2x3니까 예, 2x3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그마도 똑같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 U가 구해졌으니까 A 트랜스포스 곱하기 U1을 하게 되면은 U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1 여기에 U1이 어떻게 곱해지느냐 U1이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여기다가 예, 루트 2는 예, 루트 2로 나눠주는 걸 여기다 루트 2로 나눠주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1 나누기 루트 2 예, 여기 루트 2를 앞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1. 근데 여기가 길이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를 1로 만들어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그 상수일 뿐이고 예. 이쪽 방향의 길이가 1인 걸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입니다. 예. 예. 길이가 1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2, 1에 길이가 1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루트 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V1이 되고요. 요 앞에 곱해지는 거는 뭐가 되느냐? 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 루트 6으로 나눠줬으니까 여기다 루트 6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루트 3이 붙겠죠. 여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시그마 1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 여기가 V1인데 여기를 V1을 눕혀 놓은 겁니다. 여기가 V1의 트랜스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A 트랜스포스 곱하기 U2를 하게 되면은 예, A 트랜스포스 U2를 하게 되면 1 나누기 루트 2 예,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 여기 마이너스 1 0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얘를 길이가 1로 만들면 마이너스 1, 0, 1 하고 예, 루트 2로 나눠줘야 되죠. 루트 1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시그마 2가 되게 되는데 예, 시그마 2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시그마 2고요. 이 부분이 예, V2가 되겠습니다. V2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얘를 눕혀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V1, V2가 있으니까 얘와 얘를 외적을 해서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이런 예제를 여러 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싱귤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A를 저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했고요. 여기서 I는 1부터 R까지 시그마 I U I V I 트랜스포즈 얘는 칼럼 벡터고 얘는 로 벡터고 이런 게 있을 때 어디다가 써먹느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렇게 U와 V를 만드는 거가 시간이 그 가우스 속을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고시행 끝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됐다고 하면은 수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U와 V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니까 뭐 얘들은 리플렉션이라든지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길이도 바뀌지 않고 각도도 바뀌지 않고요. 자, 여기다가 어디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요 시그마들이 막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A의 역행렬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요 시그마로 또 나누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A의 역행렬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뭐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A의 역행렬은 I는 1부터 R까지 여기 시그마 I 분의 1 VI UI 트랜스포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지만 역행렬에 대한 근사를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순서를 바꿔버리고 로테이션이나 뭐 리플렉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순서를 바꿔버리고 여기만 역수를 취해주면은 A에 대한 근사적인 슈도 인버스라는 거가 나옵니다. 그때는 얘들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작을 때 역행렬 비슷한 계산을 할 때 여기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누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AX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여기 굉장히 크면은 여기 시그마만큼 확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걸로 나눈다든지 역행렬 계산 비슷한 거를 할 때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A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A 곱하기 X를 할 때 시그마배 만큼 증폭이 되는데 너무 많이 크게 증폭이 되면은 컴퓨터에 오버플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큰 수로 곱한다든지 너무 작은 수로 나눌 때 왜 나누기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슈도 인버스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뭐 A 가지고 계산하는 것 중에서 여기 시그마로 계산을 하는 거가 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A에 대한 계산이 얼마만큼 안정적일 수가 있느냐 이론상으로 따지는 거는 시그마들 중에서 제일 큰 값 시그마 1이겠죠. 제일 작은 값 여기에 비율을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소팅이 됐으니까 얘를 컨디션 넘버라고 그럽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은 수치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작으면은 A에 대한 계산이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값이 그 컨디션 넘버가 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A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매트릭스니까. 그렇지만 얘를 아는 것만 해도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 우리가 하는 계산이 계산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가 있는지 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컨디션 넘버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영상을 압축할 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컬러 이미지가 있는데 1000x1000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예, 1000x1000개의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 컬러 하나를 나타내는데 보통 뭐 24빛을 쓰기도 하고 48빛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요 픽셀 하나에 있는 예, 컬러를 나타내는데 여러 개의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빛 넘버를 예, 빛 패턴을 예, 여러 개의 빛으로 나타내는 요 컬러를 뭐 하나의 숫자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1000x1000이니까 이쪽으로 1000개 이쪽으로 1000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개의 빛이 24빛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정수를 나타냈다고 하게 되면은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10의 6승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저 숫자를 줄이는 한편 그 이미지의 퀄리티는 손상을 시키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A가 1000x1000이기 때문에 1000x1000이기 때문에 1000x1000이죠. 1000x1000이기 때문에 얘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쫙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가 제일 끝에는 예, 저기 U의 1000에다가 예, 시그마 1000 예, V 1000 이렇게 될 텐데 예, 여기 R의 이후로는 빵이니까 얘들은 무시를 해도 되고요. 요 R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00까지 갈 수도 있겠죠. 1000x1000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 이쪽은 요 시그마 값이 작기 때문에 요쪽으로 소팅된 순으로 이렇게 쫙 가게 되니까 요 뒤에 있는 이미지들은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요 20개만 자르겠다 그러면 여기가 예, U20 예, 시그마를 앞으로 빼면은 시그마 20 V20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그냥 묶어서 칼럼 벡터니까 요렇게 되고요. 얘들은 예, V1은 이렇게 되고 예, 시그마 1 U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공간이 많군요. 자, 그 A는 1000x1000이니까 10의 6승계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여기가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스 예, 20개만 뽑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U20 예. 얘도 매트릭스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는 예, 벡터입니다. U20 예, 곱하기 시그마 20 예, 여기는 V20 그럼 여기는 그냥 벡터니까 숫자가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럼 1000개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1000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2000개죠. 예, 2000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요렇게 요런 것들이 20개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20개. 그러면은 4만 개의 숫자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100만 개가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4만 개 나누기 100만 개는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4%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5대 1의 비율로 약 4%.
25대 1의 압축률을 가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이미지 압축하는 데는 뭐 이런 방법 말고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온 방법이 있지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그 시그마가 작아도 U나 V의 성분이 큰 경우는 어떻게 고려하는지 질문이 예, 올라왔습니다. U나 V는 뭐 클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1이니까. 예, 그냥 U나 V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있는데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 평면이 여기 실수 허수 평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x 더하기 iy 이렇게 되면은 여기 길이가 r이고요. 여기 셋하면은 얘를 뭐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다고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r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죠. 여기가 x 승분이 나오는 거고 이쪽이 y 승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0보다 큰 숫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축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소수를 1 by 1 매트릭스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얘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고요. 만약 0이 되면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면은 R이 얘는 로테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저기 이보다 좀 규모가 1 by 1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뭐 리플렉션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얘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보죠. 여기서는 그냥 로테이션이 있는데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로테이션 아니면은 리플렉션입니다. 이렇게 축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가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X축으로 리플렉션, Y쪽으로 리플렉션. 자, 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느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어 있으면은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는 오토고널 매트릭스, 여기는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뭐 0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세마이 데피니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인버티블이었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역역률이 존재할 것 같으면은 여기 세마이 가지고 되는 거가 아니라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됩니다.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양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리얼이고 뭐 아직 시메트릭은 아니고요. 리얼이고 스퀘어 매트릭스 A가 리얼 스퀘어 매트릭스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요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n by n입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어요. 시메트릭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냥 리얼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리얼 시메트릭이면은 당연히 스퀘어가 되지만 그러니까 스펙트럴 띄어름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딱 변형을 시키는데 여기다가 V 트랜스포스 V를 요 사이에다가 딱 끼워버리게 되면은 자, 요 부분은 U와 V가 오토고널 매트릭스니까 걔 둘을 곱해도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Q 시그마 Q 트랜스포스 같아 보이죠?
그거하고 같겠죠. 예.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타나는 것들이 혹시 시그마 i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입니다. 그리고 인버티블일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 트랜스포스 AA 트랜스포스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버티블이 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A 트랜스포스 A 다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여기 람다 i들이 전부 다 0보다 큰 걸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네, 요 시그마가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게 되면은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시메트릭이고요. Q 람다 Q 트랜스포스 같이 생긴 거니까 시메트릭이고 일반적으로는 세마이 데피니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얘들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A가 인버티블이면 얘들이 전부 다 0보다 커서 여기가 세마이 데피니트가 아니라 포지티브 데피니트. 네. 그리고 얘들은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되고요. 오토고널 매트릭스. 왜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얘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왼쪽에서 곱했더니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래서 V 트랜스포즈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다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얘를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해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오토고널 매트릭스고 얘는 시메트릭이고요. 포지티브 데피니트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고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올 텐데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인데 얘를 U 시그마 U 트랜스포스 U V 트랜스포스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Q로 잡게 되면은 여기가 S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S 프라임 Q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